점프볼과 영상으로 나누는 농구 이야기 위클리 점프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이 위클리 점프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새로운 이슈, 새로운 코너와 함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될 위클리 점프볼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코너인 만큼 이 시즌 초반에 빅 이슈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모비스와 우리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두 팀, 같은 듯하면서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모비스는 최상의 멤버로 정상에 도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은행은 지난 시즌까지 6시즌 연속 최하위를 달리던 팀이었죠. 그만큼 젊고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한 멤버들이지만 이 젊음을 앞세운 패기 있는 농구로 정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기자들과 함께 이 두 팀의 상반된 스타일을 분석해보고요. 또 앞으로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위클리 점프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주간 빅 이슈입니다. 자, 한 주간에 가장 화제가 됐던 팀, 현상 혹은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코너인데요. 자, 첫 번째로 여자 농구에서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은행에 대해서 이 점프볼의 유학파 기자인 서정환 기자와 락커 박학현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우리은행이 아주 사고를 단단히 쳤습니다. 지난주 10일 경기였죠. 신한은행을 상대로 이 완승을 거뒀어요. 신한을 가비지로 보낸 팀, 드문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참 우리은행이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팀, 과연 지금의 성적이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뭐 준비된 결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KDB랑 그 우리은행의 그 시즌 개막전을 취재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5연승 달리고 신한은행을 더군다나 22점 차로 대파하는 걸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현 기자 어떠세요? 그 가장 오랫동안 우리은행을 취재하셨는데 이번 시즌 좀 낯설 것 같은데. 취재를 가면 절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프로팀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경기라고 많이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구단 상대로 승리를 했고 7승 2패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선수들의 그런 엄청난 노력과 위성호 감독의 그런 지휘력이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그 타이틀을 쓴 적이 있는데 위성호 감독의 마법이라는 타이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과연 이 전력 보강이 없는 팀이 훈련량만으로 이런 경기력을 볼 수 있을까? 그게 참 의문스러운데 어떤 마법을 썼는지 그게 굉장히 신초안이지만은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두 분 말씀대로라면 이전에 우리은행의 부진은 다 감독 탓이었을까요? 감독만의 탓은 아니었지만은 그 선수들의 조금 이제 실력보다는 조금 승부 근성에서 조금 뒤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그런 정신적인 면이 좀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서정환 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질 개선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 사실 뭐 FA나 뭐 굉장한 선수 영입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감독의 체질을 잘못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 예,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할게요. 예. 전임 감독이 못했다기보다는 이번에 잘하는 거는 신임 그 위성호 감독이랑 전종 코치 체제가 굉장히 공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은행이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풀코트 프레스도 많이 쓰고 있고 체력적으로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거의 말 그대로 하얗게 불태우는 그런 느낌인데 젊은 선수들이 많다고 하지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고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는 거 전력적으로 보면 수비가 세서 그렇거든요. 지금 평균 63점 득점을 하는데 실점은 내가 모르겠는데. 56.2점 1위예요, 1위. 아 1등이에요? 1등인 게 왜냐면은 이것만 준비를 하셨네요. 예, 홈페이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스틸이 평균 8개예요. 그리고 블락슛도 4.3개 2등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승아, 박혜진 백코트가 수비가 굉장히 셉니다. 프레스가. 아 둘이 백코트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백코트에서 밀어붙이니까 그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지 김진영 KDB 이런 선수 당황해서 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런 수비가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임영희 이런 선수는 평균 38분 이상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 2라운드에는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라운드까지 이렇게 체력적으로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사실. 사실 임영희 선수가 이제 80류로 저랑 동갑인데 거의 선수로 따지면 할매 나이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시간을 또 뛰면서 득점 1위에 올라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위성호 감독도 그 첫 경기 때 5명을 풀타임 뛰게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강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체력은 자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휴식기가 있어요. 이제 뭐 3라운드 들어서 이제 외국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선수 가용 인원도 많아지게 되고요. 좀 그런 그 중간에 이제 컵대가 있기 때문에 좀 숨을 고를 시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조절을 하면서 일단은 초반 라운드에서는 이제 주전 선수들 위주로 많이 뛰게 하면서 조금 체력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우승할 수 있을까요? 챔피언전에서 맞붙으면? 글쎄요. 정규 시즌에서 잘하는 거랑 챔프전이랑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승까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잘해야 챔피언 결정전 진출하지 않을까. 저도 일단 예스 올 노로 하자면 일단은 아니오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일단 변수는 외국 선수인데 외국 선수가 일단 그 센터가 아니라 포워드이기 때문에 일단 골 밑에서는 좀 약점을 드러낼 것 같고 신한은행과 비교를 한다면은 일단 하운주에 대한 대비책을 더 마련을 해야 우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우리은행의 약진으로 여자농구가 상당히 흥미로워졌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신한은행이 언제 이렇게 가비에서 쫓아가는 신세가 되겠어요. 아무튼 그런 농구를 보면서 팬들도 좀 새로운 즐거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은행의 앞으로의 활약상 또 지켜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곽현과 서정환 차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고요. 자, 이번 이슈는 바로 울산 모비스입니다. 판타스틱4라는 또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시즌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은 팀인데요. 최근에는 3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이름값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울산 모비스를 듣고 이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이 블랙체 최창환 기자 그리고 점프볼의 신입 기자이죠. 박순경 폴리스방 모셨습니다. 오늘 복장이 참 멋있습니다. 위클리 점프볼 애청자들을 위해서 자료보다 더 준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소개팅에 들어와야 될 텐데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메일이 기사 끝에 나가니까요. 꼭 까먹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보다 재미없는 남자예요. 네. 자, 울산 모비스가 최근에 좀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가 울산 모비스 담당 기자였는데 어떠십니까? 판타스틱4 기대치와 비교한다면? 사실 모비스가 시즌 초반에 고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비스가 조직력의 팀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멤버도 많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조직력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1라운드 성적이 6승 3패로 나쁜 건 아니었는데 워낙 기대치가 높았고 그리고 이제 LG와의 첫 경기에서 사실 어느 정도 헤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진했다고 이렇게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2라운드에 들어서면서 좀씩 궤도에 오르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한 3라운드가 지나야지 손발이 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보면 최근 3연승 달리고 있고 손발이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모비스 색깔이 점점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생각보다는 빨리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랬지만 보통 이렇게 농구 다 알고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4명이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두 분 생각은 저랑 좀 다르네요. 네. 필자님 어떤 부분에 좀 더 만족스럽지 않으신지? 재미가 없죠. 네, 아무튼 뭐 지역 방어 페이지의 영향도 있겠지만 양동근 선수가 그 지난 시즌에까지만 해도 한 자리 득점에 그친 경기가 8번밖에 없었어요. 54경기 중에. 그리고 지난 시즌 이 시점까지는 겨우 2번이었고 근데 벌써 양동근이 올 시즌에는 5번이나 한 자리 득점에 그쳤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슈팅 가드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보관이 아예 실패한 게 아닌가, 좀 서로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두 선수에 대한 청사진, 애초에 그렸던 시나리오 봤을 때는 좀 둘이 조화를 좀 못 이룬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즌 초반의 행보만 봤을 때 둘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부정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너무 받쳐주다 보니까 양동근 특유의 강점이 사라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지학 감독도 그 부분을 판단을 빨리 내려서 이제 김시래를 백업으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보다 빨리 내놓았는데 뭐 궁극적으로 이제 매치업에 따라서는 둘이 같이 뛸 수도 있겠지만 팀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팀 수비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김시래는 백업으로 좀 더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하락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비스에는 득점할 선수가 많습니다. 뭐 함지훈이라든지 문태영, 뭐 김시래도 있고 외곽에서는 박구영, 박종천 등
득점할 선수가 많기 때문에 양동근까지 그렇게 예전처럼 많은 득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래가 적은 기간이기 때문에 득점은 자제하면서 수비만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오히려 지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양동근 선수가 좀 더 부담을 덜고 경기에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꿈보다 행동이 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모비스 삼성전 갔을 때 얘기했던 게 있는 게 예전에 모비스는 누가 벤치에서 나오든 간에 좀 무서운 면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급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와서 좀 붕 떠 있는 느낌? 뭐 박부영이라든지 박종찬 아직까지 부상자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식스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비스 입장에서 지금 그 부분을 극복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박부영, 박종천, 뭐 김동양 요 정도인데 은근히 없더라고. 그렇죠. 예. 갑자기 누가 나가 떨어지면은 뭐 판타지 포고 뭐고 간에 그냥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담은 되겠지만 저는 이제 김동양, 박구영의 활용도를 좀 더 높여서 주전들의 체력을 세이브하는 거를 좀 빨리 좀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틀리프가 역할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이상으로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대와 과제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만약 이 팀이 완성형이 됐을 때는 또 얼마나 강해질지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다른 팀들에게 재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판타스틱 4의 완성되는 과정 지켜보시는 것도 이 올 시즌 상당히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모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짬을 내준 이 폴리스박 그리고 블랙최 네. 그래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지금 변명이 당황스럽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좋았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경기 하나를 꼽아서 이 경기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해보는 게임 플랜 시간입니다. 자, 서정환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5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전자랜드와 SK 경기가 있는데요. 그 경기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제가 SK 감독이라 생각하고 또 서정환 차장은 이 전자랜드 감독이라 생각했을 때 2라운드 맞대결 전자랜드가 운이 좋아서 1승을 챙기긴 했는데 이번 맞대결에서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전자랜드는 운이 아니라 실력인 것 같고요. 일단 버저비터면 운이죠. 거의 80%는 맞았잖아요. 수비 못했잖아요. 결국 아무튼 뭐 최부경이. 네. 최부경이랑 뭐 관계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네. 최부경, 박상호, 헤인즈 그리고 김민수 4명의 포워드가 완전 농익은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문태종이 포해라고. 문태종은 공격에서만 잘하면 되고 사실 네. 포엘 맞기 힘든 거는 뭐 SK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그래도 우리가 좀 헤인즈가 더 공격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 케인즈는 NBA 근처도 못 가본 선수고 포엘은 프리시즌에서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좀 레벨 차이가 있다고 생각. 네, 아무튼 뭐 붙어보면 알겠죠. 아무튼 뭐 이번에 전자랜드 홈 경기긴 한데 그래도 SK도 상당히 원정에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전자랜드보다는 SK의 승리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자랜드가 당연히 이길 거라 네. 생각합니다. 예. 네, 내기 할래요? 아, 뭐 어떤 거를? 아, 요즘에 자꾸 얘기가 많아. 네, 아무튼 뭐 그러면은 지는 팀 선수가 네. 지는 쪽이 월요일에 당번하기로. 어차피 저 시킬 거 아니에요. 내가 제가 대신해주겠다고. 맨날 하고 있는데. 내가 대신해주겠다고. 아, 그래요. 뭐 네. 손해 볼 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시크하네. 네, 아무튼 파트너 좀 바꿔야겠어. 다음 주부터. 아무튼 게임 플랜 여기까지입니다. 전자랜드 SK 15일 경기인데요. 누가 이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1, 2위 간의 대결이에요.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점프볼에 올라올 상보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은 일요일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갈수록 입고 다니는 옷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날씨에는 항상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곳은 바로 농구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겨울에는 농구장에 가셔가지고 뜨거운 열기와 응원으로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열기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클리 점프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난 회차와는 달리 더 많은 기자가 참가해서 더 많은 이슈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이 새로운 위클리 점프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점프볼 손대범 기자였습니다.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